자,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정정 구조물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을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을 처음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력학적인, 그러니까 서메이션 f 이퀄 제로, 서메이션 m 이퀄 제로라는 여러분들이 그 정력학 때 배웠던 이제 정력학적 방정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형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요. 근데 정력학적으로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면 요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정력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으로만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 equation of compatibility, 그러니까 그 적합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 우리 재력학 문제에서는 지오메트릭 이퀘이션이 되죠. 예를 들어서 끝단에서 그 지난 시간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도 요 A점에서의 변형은 결국은 없다는 우리가 그 이퀘이션을 세웠죠. 그게 바로 이퀘이션 오브 컴패티빌리티고요. 그 다음 이게 두 개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재력학에서 배웠던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장에서는 이제 엑시얼 로드에 작용하는 거니까 엑시얼 방향의 변이는 EA분의 PL이라는 식, 힘하고 변이하고의 관계식, 이 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 문제를 그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보시면 저 D점에서 그 도로래가 아니고요. 풀리가 아닌 상태고 D점하고 A점에 이제 그 핀으로 지지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A, B, C가 있는데 A, B, C는 일단은 리지드 바디라고 가정을 여기서는 했어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빔 이퀘이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A, B, C는 리지드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잡아당기면 아래로 잡아당기면 얘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잡아당기거나 위로 밀면은. 그래서 물론 위로 밀지는 않을 거고요. 잡아당기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게 ABC의 변형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뭐 블라블라 돼 있는데 allowable load P를 구해라. 어떻게 allowable stress BD하고 CD의 시그마 1, 2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얼마일 때 allowable load P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그냥 차라리 그냥 힘 주고 변형 구하라든지 스트레스 구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주고 지금 힘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P하고 시그마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구할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 전력학적인 첫 번째로 전력학적인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아까도 방금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자, 여기서 뭘 해야 될 거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A점에서의 발력이 두 개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래서 A, 그다음에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AY 그다음에 AX 를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점에서도 발력이 두 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는 풀렸기 때문에 그 BD하고 DC에 작용하는 장력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풀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D점에 그냥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BD에 작용하는 장력을 우리가 여기를 T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C를 우리가 T2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D1, T1, T2는 여기서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D점이 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핀 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여기를 이제 알파 B라고 정의를 했고요. 각도, 그 다음 알파 C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럼 일단은 뭐냐, 지금 AX, AY가 있고요. T1, T2가 있으면 일단은 뭐냐면 얘는 미지수가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T1, T2, AX, AY 네 개가 돼요. 그리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들이 세 개밖에 구하지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 되니까 AX, AY, T1, T2를 우리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부정정 구조물이 되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뭐냐 앞에 봤던
compatibility equation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뭐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부정적 무정이니까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그냥 M의 A점에 대한 모멘트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AX, AY 없어지고요. T1하고 T2와 P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P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의 길이가 2B가 되겠죠? 첫 번째 P에 의한 거, 요 P에 의한 모멘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T1에 대한 거. T1에 대한 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T1이 되고요. T1에 뭐 사인 알파 B가 T1에 사인 알파 B가 이쪽 방향 힘이죠. 그 다음에 길이 곱하기 B를 곱하면 되고요. 더하기 마찬가지 T2도 T2의 사인 알파 B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2B를 곱해야 되죠. 됐죠? 요거 또 마찬가지로 타지티브고요.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 요게 바로 뭐 0이 되어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식은 BB 없어지고요. T1의 사인 알파 B 더하기 T2의 사인 알파 B인데 여기에 2배가 들어갈 거고요. 더하기 2배가 될 거고 2B니까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돼야 되냐? 2P가 돼야 돼요. 요게 일단은 이퀄리브리엄에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에서 구해야 되는 식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역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변형이 생기는 거에 대한 원리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지난번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A, B, C는 강체라고 그랬어요. 강체인데 오른쪽에 있는 요 P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자, 그러면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잡아당기면 분명히 요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일 거예요. 맞죠? 그죠? 이렇게 밝혀져. 왜냐면 ABC가 만약에 플렉서블 바디면은 얘는 변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ABC는 리지드 바디라고 일단은 가정을 했어요. 그럼 ABC가 원래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인 거죠. 이렇게만 그냥 직선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럼 결국 뭐냐? 하나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거의 변이를 여기를 델타 B, 델타 C라고 했을 때 델타 C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뭐예요? 작은 삼각형은 닮은 꼴이죠. 그죠? 닮은 꼴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델타 B하고 두 번째 델타 B하고 델타 C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죠. 그렇죠? 델타 C는 뭐예요? 델타 B의 얘는 2배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BB니까 닮은 꼴인데 뭐예요? 높이가 밑변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2배의 델타 B가 델타 C가 돼요. 이 조건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요 그림에서요. 요거를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볼게요. 자, 지난 강의 자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요 조건을 만들어 냈어요. 요 조건을 만들어 냈고요. 또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일단 2배의 델타 B가 델타 C라는 조건을 만들어 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림에서 지금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요 점 두 점이죠. 요 점하고 요 점인데 일단 요 한 점만 볼게요. 한 점을 또 그냥 좀 여기 있던 게 결국은 뭐냐면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거 델타 B라고 그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줄이 요렇게 됐던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형으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됐죠? 요게 변형 전이고요. 요게 변형 전이고 요게 변형 후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면 요까지가 뭐예요? 요게 요 길이가 변형 전이고요. 요게 늘어난 길이에요. 뭐가? 케이블 DB가.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케이블이 늘어나가지고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델타 B하고 여기 요거를 델타 1이라고 할게요. 요 두 관계를 여러분들이 또 구해하셔야 돼요. 아,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게 알파 B예요. 맞죠? 알파 B죠?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알파 B가 요 각도 두 개 중에 어디가 알파 B예요? 요게 알파 B예요. 맞죠? 자, 그러면 델타 B하고 델타 1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델타 B의 사인 알파 B가 이게 뭐예요? 델타 1이 돼요. 맞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델타 C의 사인 알파 C도 뭐냐? 델타 2가 돼요. 됐죠? 이 식에서부터 뭐냐? 델타 1하고 델타 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델타 1하고 델타 2의 관계를 얻으실 수가 있죠. 일단 이 식에서부터 델타 B하고 델타 C의 관계를 요 식하고 요 식하고 델타 B가 델타 C 2분의 1이니까 델타 C가 델타 B의 2배니까 됐죠? 여기서부터 델타 1하고 델타 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델타 1은 어떻게 돼요? 델타 1은 EA분의 PL이에요. 맞죠? EA분의 PL이라는 뭐냐? EA1의 뭐예요? P1이 뭐냐? T1이죠. L1이 돼요. 델타 2는 케이블 거죠. EA2의 T2의 L2가 돼요. 됐죠? 그러면 뭐 여기서 요 관계 있고요. 요 관계 있죠. 그럼 요 관계가 있죠. 됐죠? 여기서부터 T1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됐어요? 자, 맞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일단은 식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다 구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식에서부터 요 식하고 요 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뭘 걸 수 있냐면 델타 C 아이고 델타 B하고 델타 C의 관계를 여기 두 배의 관계가 있고요. 이거의 두 관계가 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1하고 델타 2는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또 구할 수 있어요? T1하고 T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죠. 요 두 식에서부터 T1의 T2의 관계를 구하고요. 자, 그게 구해지면 여기서부터 T1하고 T1하고 T2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구해지면 아까 이 문제에서 뭐예요? T1, T2
T1, T2, P1, P하고의 관계를 또 하나가 있죠. 이 식에서부터 책에서 보시면 T1하고 T2의 관계 N식하고 O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T1하고 T2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그래서 T1하고 T2 관계가 책에서 나오는 N식하고 O식이에요. 됐죠? 이게 구해지면 이게 T1하고 T2가 복잡하긴 한데 N식하고 O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게 구해졌으면 이거와 그러니까 P와의 관계가 구해진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주어진 게 문제가 이 문제가 뭐냐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뭐라 그랬냐면 케이블 1하고 케이블 2에 이제 허용된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자, 근데 요거의 A1은 뭐예요? 아니 A1의 시그마 1은 A1의 T1이고요. 시그마 2는 A2의 뭐예요? T2예요. 됐죠? 요 관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예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그다음에 P가 나왔죠. 그러니까 P에 대한 시그마 1의 관계, P에 대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의 관계를 구하고요. 이 식에서부터 뭐냐? 작은 P를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에요. 됐죠? 그 식이 저 밑에 나와 있는 2-15, 2-15A, B식이 P1, P2가 나온 식이 그 식이에요. 됐죠? 복잡한 것 같지만 일단은 이 주 문제는 하여튼 아까 봤던 그거 요식 구한 거,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 구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구한 거,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구한 거, 요거 하고 컴패티 구한 거,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돼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고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되고 특히 방법 없어요. 예제 문제 다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숙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에서 6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조금 더 간단해요.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그거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자, 볼게요. 이 문제부터 이해를 하면 먼저 지금 두 재료가 틀려요. 한 놈은 솔리드 서큘러 스틸이 안쪽에 있고요. 요거 스틸이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할로우 서큘러 카파가 있어요. 구리가 구리된 거죠. 두 개 틀린 거죠.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틀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눌러요. 위에서 눌러버려요. 자, 이 누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줄어들겠죠? 맞죠? 그 전체 델타가 발생을 할 거예요.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럼 누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들은 안 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PS고요. 하나는 PC예요. C는 구리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구리에 작용하는 힘이고 PS는 스틸 안에 솔리드 스틸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은 쉽죠? 어떻게 돼요? PC 더하기 PS가 뭐예요? 그냥 P가 돼야 돼요. 이 두 개 합이야. 누르는 힘이랑 그 다음에 PS하고 PC. 그러니까 솔리드 스틸 실린더하고 그 다음에 그 구리, 카파, 튜브하고 두 개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끝났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뭐겠어요? 뭐겠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죠? 그 얘기 뭐냐? 요 각각의 힘이 PC라는 요 각각의 힘이 요거하고 요게 각각의 작용을 하겠죠? 그때의 스틸 실린더의 변이를 델타 S라고 그러고요. 구리의 튜브의 변형을 C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같아야 돼요, 결국. 왜? 같이 움직이니까. 오른쪽에서 얘는 같이 움직이니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식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델타 S는 뭐예요? E에 A에 요 같이 분온다 그랬어요. S에 PS의 길이는 L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델타 C는 PC의 L에 E에 A에 C가 돼요. 이거 두 개는 뭐예요? 같아야 돼요. 됐죠? 여기서부터 PS하고 PC의 B를 구할 수 있고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뭐예요? 뭐 PS하고 PC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가 뭐 PS, PC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델타 C, 델타 S 구하라는 거 이 식에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C, 시그마 S도 뭐예요? AC분의 PC, AS분의 AS분의 PS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에 문제보다 훨씬 여러분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죠? 질문. 그래서 2-5번, 2-6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6번은 여러분들이 뭐 전역학제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전역학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또 못 푸는 사람 분명히 존재할 건데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일단 푸셔야 되고, 그 다음 기하학적으로도 2-5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2-6번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5번하고 여러분들이 2-6번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고,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풀어 보셔야 돼요. 됐죠? 질문 없으면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가능한 한 그 수업 전에 다시 동영상 파일도 제가 시간 날 때 밤에 녹음해서 올려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면 올려놓게. 근데 제가 또 일정이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어서 올려놨을 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 듣고 그거 먼저 듣고 한번 들어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업 다시 올려놓으면은 그거 갖고 복습을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thermal effect, 그 다음에 misfit, 그 다음에 pre-str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thermal strain. thermal strain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을 가하면 늘어난다는 거는, 물질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철, 스틸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물도 늘어날 거고요. 물은 물론 얼면 또 틀려지고, 얼면 온도 내려가면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 그 서멀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이 주어졌을 때, 온도가 변화했을 때 늘어나는 그 변형량을 우리가 thermal strain,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에 의한 스트레인이 아니고요. 얘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재료가 온도가 변했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인을 우리가 thermal strain이라고 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그 식과 같아요. 뭐 입실론 t를 우리가 thermal strain이라고 정의했을 때 알파 곱하기 델타 t는 뭐냐면 온도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0도에서 20도 올라가면 10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는 열 팽창 계수라고 그래갖고 밑에 있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도, 단위 온도당 늘어나는 변형률을 우리가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해서 알파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입실론 t는 알파 곱하기 델타 t로서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열팽창 계수인데 스트레인은 단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온도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게 켈빈이거나 혹은 그러니까 도시거나 아니면 US 단위에서는 파시가 되는 거고요. 파시분의 1 혹은 켈빈분의 1이 돼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서멀 익스펜션은 뭐예요? 파지티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온도가 늘어나면 부피가 뭐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구조 재료도 마찬가지고, 물은 얼면은 틀려지지만 일단 그 이외의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부피가 커져요.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익스펜션 알파는 늘 파지티브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importance of thermal strain의 이제 값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뭐냐? 일단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온도가 늘어났어요. 델타 T만큼 온도가 가해졌어요. 자, 그러면 점선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다 늘어나요. X 방향, Y 방향, 그 다음에 저쪽 D로 G 방향까지 다 늘어나요.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늘어나는 게 thermal strain이에요. 마찬가지 밑에 거 보시면 길이 L이라는 게 있는데요. L인데 여기다 마찬가지로 델타 T, 델타 T만큼 온도로 변화를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늘어나요. 델타만큼 늘어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늘어나요. 다이아미터도 늘어나요. 다이아미터 D가 D 프라임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스트레인이 발생했죠? 스트레인이 발생했어요. 0도보다 큰 값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 거냐?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이 발생했으면 시그마는 우리가 훅스로에서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입실론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시그마가 발생하겠냐는 거죠. 이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노 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아무런 컨스트레인트, 리스트레인트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익스팬드 혹은 온도가 내려가거나 간에 프릴리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구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요 끝단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 막아버렸어요. 막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만큼 못 생겨요. 그러니까 지우개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없네요.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막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를 못 늘어나게 해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그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요 스트레스를 예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실론 T가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 시그마는 여기다가 영수 모듈러스 E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물론 오른쪽이 막혀 있을 때의 스트레스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델타 T가 100도 F일 때 얼마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냐 봤더니만 29,000 psi예요. 이거 상당히 큰 값이에요. 요 값으로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손가락 빵꾸 나요. 빵꾸 난 것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될 거예요. 아마 아니 부러진 게 더 부러지죠. 완전히 압착이 될 정도로 큰 값이에요. 29,000 psi는. 1기압이 얼마냐면 700 psi 정도 되거든요. 700, 800 psi 되거든요. 29,000이니까 200기압이 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가락은 분질러져요. 뭉개져요, 그냥. 그래서 상당히 큰 포스가 돼요. 그래서 서머 스트레스가 무시 못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 때는 서머 스트레스를 그렇게 고려하진 않을까요? 아마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는 되게 큰 값이에요. 짠 값이 절대 아니고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서머에 의한 변이 델타는 거기다가 길이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트랜스버스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변이가 발생을 해요. 모든 방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밑에 있는 그 프리즈매틱 바, 단면의 서큘러인 프리즈매틱 바는 길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이미터도 우리가 뭐예요? 커지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오면 이제 서멀 스트레스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잠깐 제가 설명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지금 KTX는 이제 그렇게 그 철로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디젤 기관차일 때 그 철로를 어떻게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들었을 거예요. 철도 지나가면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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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땅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게 소리가 왜 나냐면 철로를 연결을 할 때 옛날에는 그때는 기술이 이제 필요성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뭐냐면 철로 두 개를 연결을 할 때 여기 이제 밑에 받침목들이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연결을 할 때 여기에 간격을 둬요. 여기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해요. 두 개를. 자 이렇게 체결을 하다 보니 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다른 철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걸 노는 거예요. 이게 툭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 걸리는 소리가 탁탁 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럼 이렇게 했었냐? 여름에 어떻게 돼요? 열을 받으면 혹은 겨울은 뭐 차라리 낫죠. 여름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두 개 딱 물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얘는 오른쪽도 이만큼 올라 그러고 얘도 이만큼 올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두 개 힘을 받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선로가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KTX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속도가 이게 100km도 아니고 300km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탈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한 방법이 뭐냐? 이거를 연결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대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선로가 열 팽창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좌골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휘거나 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박아야 되고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연결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냥 연결하는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5도에서 플러스 40도까지 올라간다. 지금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의 평균 온도가 있을 거예요. 평균 온도 기온,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맞춰놔요. 맞춰서 느려가지고 뭐냐 끼워버려요. 그러면 온도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서 압축을 받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압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 낮은 온도에서 했으면 잡아당겨서 했을 거고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했으면 압축을 해서 끼워 넣어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프리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중을 받기 전에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걸 용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온도가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거기에 맞춰놔서 늘어가게 했기 때문에 줄이가 늘어나서.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인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압축을 받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뭐냐 평균 기온에 대해서 맞춰 놓는 거예요. 기술이 더 발전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탈선할 거예요. 300km 이렇게 가면 그렇게 팍팍 튀기면은.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서 열 변형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 온도가 작용했을 때 정정 구조물하고 부정정 구조물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아마 정력학 시간에서 가장 의아했던 아마 1학년 때 보면 의아했을 때 오른쪽이 롤러죠. 롤러 지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simply 그리고 simply supported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단순 지지보죠. 단순 지지보가 아니라 심플 서포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한 군데만 핀 지지고요. 한쪽은 롤러지가 돼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정정 구조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오른쪽이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똑같게 단순 지지보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두 개 힘이 있고요. 왼쪽에 두 개 힘이 각각 작용을 해요. 그럼 뭐예요? 미지수가 4개가 돼요. 근데 2차 문제에서는 뭐예요? 미지수는 3개밖에 없죠. 저기 이퀘이션은 3개밖에 못 구하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못 푸는 문제가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리 서포티드 빔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델타 T만큼 온도를 가해요. 이렇게 델타 T만큼 온도를 가하면 늘어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롤러 지진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와버려요. 그럼 뭐 여기는 입실론 T는 존재를 해요. 시그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여기 밑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오른쪽 문제에서 위에 아래 위가 두 개 나눠지는데요. 위에 거는 이거는 정정 구조물이에요. 밑에 거는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럼 위에 게 왜 정정 구조물이냐? 오른쪽에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죠? 부정정 같지만 여기에 대한 조인트의 식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래서 이건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이제 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델타 T, 델타 2 같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얘는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B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각도만 바뀌어지고요. 그대로 늘어나요. 물론 중력이 없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됐던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는 거. 스트레인만. 이 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정 구조물이는 밑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은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트러스 구조 때 아마 기억이 나면 부정정 구조물 할 건데 왜냐면 요게 없어야 돼요. 한 놈이 없어야 돼요. 둘 중에 대각선 중에 한 놈이 없으면 얘는 정정 구조물이에요. 근데 있으면 얘는 정정 구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정정 구조물일 때는 그러니까 부정정 구조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가 늘어나면 만약 요거만 이거 여기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델타 T만큼 줘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90도가 깨지죠. 깨지고 이렇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요 가운데 요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지지를 해버리죠. 맞죠? 그럼 못 가요. 요 형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일 때는 제 설명을 may or may not이라고 돼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may not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 템퍼리처 변화가 있으면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뭐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의 정확한 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정 구조물에서는 열 변형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제가 2-7번도 이게 과거 문제에 비해서 막 뒤에 BC가 뭐 스프링 하나 달아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또 온도 변화도 봤는데요. 그거는 풀지 않을 거고요. A번만 볼게요. 그래서 열이 가해졌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델타 T만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을 끊어볼게요. 여기를 없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는 빔에다가 델타 T만큼 온도를 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만큼 늘어나는 델타 T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값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파의 델타 T의 길이 L 곱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변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죠? 그러면 책에서는 오른쪽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압축이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RB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압축력이. 맞죠? 자, 그러면 RA하고 RB가 있는데 이 부정정 구조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늘어났던 거를 눌러요. RB만큼 누르면 요만큼 다시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으면 뭐예요?
오른쪽 끝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정 구조물로, 그러니까 결국 풀이법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RA하고 이퀄러브리움에서 RA하고 RB가 같아야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 힘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델타 T 온도에 의해서 변형된 양이랑 델타 B RB에 의해서 발생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줄은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에 의해서 이만큼 늘어난 델타 T랑 델타 T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눌른 거 RB만큼 눌러가지고 줄어든 길이 델타 B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적용해야 돼요. 아까 요건 다시 얘기했지만 알파의 델타 E가 스트레인이고요. 여기다가 길이 L 곱하면 델타 T가 되고요. 얘는 EA분의 뭐예요? P가 뭐 RB고요. 길이가 L이 되죠.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RB를 아이고 여기 델타 E가 아니죠. 델타 T예요. 델타 T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RB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LN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뭐 RB는 뭐 알파의 E의 A의 델타 T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됐죠? 나머지 뭐 시그마 T 구하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구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두 번째 것만 볼게요. 요걸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그럼 뭐가 틀리냐? 요 문제 뭐가 틀리냐 볼게요. 오른쪽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됐죠? 이게 스프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프링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늘어나요. 늘어나. 그럼 뭐예요? 스프링이 줄어들잖아요. 길이가 뭐 델타 T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뭐 책에서는 지금 C로 표현했는데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할게요. 저는 그냥.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뭐예요? RSC가 발생을 해요. 그게 반력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요거에 의해서 늘어나서 여기에 늘어나고요. 열에 의해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요 두 개가 뭐예요? 동시에 일단은 작용을 하는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마 상황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스프링 여러분들이 이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한 거랑 그러니까 열에 의한 발생하는 힘 제 변이 델타 T는 똑같죠? 델타 T는 뭐 아까 알파의 델타 T의 L이라고 그랬던 거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RC에서 발생하는 델타 C는 뭐예요? C는 뭐 요거랑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델타 T하고 델타 C하고가 결국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델타 C는 여기서는 지금 압축이에요. 책에서 이제 그냥 파지티브로 놨지만 요거는 압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델타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델타 C를 어떻게 구할까요? 델타 C. 요 스프링이 줄어든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스프링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냐면 자 스프링이 돼 있어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뭐냐? 요게 RC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한 게 델타 C가 돼요. 델타 C하고 늘어난 열에 늘어난 델타 T는 같아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델타 C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변형이 존재를 해요. 요거 하나, 스프링 하나. 얘는 어떻게 돼요? EA분의 뭐 RC에 뭐 add이 돼요. 첫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스프링에 의해서 스프링이 RC에 의해서 줄어든 길이는 얼마? K. 스프링 상수 K분의 뭐예요? RC가 되죠. 됐죠? 요게 요 오른쪽에서 RC로 작용했을 때 뭐예요? 줄어드는 길이 델타 C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랑 틀린 거는 요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스프링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옛날에 사실은 예전 그 버전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8판부터 나와있던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RC 오른쪽 약간은 없었어요. 요 부분이 없었어. 요 부분이 없었어요. 요 부분이. 그냥 얘만 있으니까 RC만큼만 그냥 작용을 하니까 요거만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서 요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의한 변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요거에 의한 변이는 똑같아요. 근데 요거에 의한 거는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파의 델타 t의 뭐예요? L하고 같다는 식에서부터 뭐 여러분들은 알파 C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t가 변하는 거라서 그거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을. 뭐 알파 델타 t라고 그랬는데 델타 L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요. d델타는 알파의 델타 t의 x의 dx가 돼요. 그래서 전체 델타는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줘야 돼요. 요걸 해줘야 돼요. 요게 더 들어가요. 됐죠? 왜? 델타 t가 x의 함수라서. C번은 그렇게 풀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8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마 거의 이제 문제 풀다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예제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2-8번도 우리가 한번 풀도록 할게요. 2-8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결국 부정전 구조물이에요. 부정전 구조물이 되고요. 자, 이 문제부터 이해하시려면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뭐 지금 또 AB로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문제 풀라 그러면 그래 저기 저기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화됐을 때 저보고 그냥 문제 내라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안 되고요.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화했을 때 최종 길이는 변한 길이가 얼마냐? 델타 T가 줬을 때 델타 얼마냐 이게. 그거 구하라는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너트하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델타 T만큼 열을 줘요. 균등하게 줘, 유니폼하게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같이 늘어나요, 일단은. 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델타만큼 늘어나요. 요걸 구하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개의 머티리얼이 같으면 괜찮아. 아마 이런 구조를 봤을 거예요. 볼트에다가 슬리브, 그러니까 뭐 에폭신 아니고 저기 폴리머 계열로 이렇게 쌓여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의 재질이 틀려요. 슬리브가 더 많이 늘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트가 조금 덜 늘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케이스에서 열을 가해요. 자, 그러면 슬리브가 더 많이 늘어나. 그 밑에 있는 그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델타 1이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에요. 됐죠? 그 다음 델타 2는 볼트가 늘어나는 길인데 슬리브보다 덜 늘어나. 요거는 볼트가 늘어나는 길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냐? 이거 같이 최종적 위치는 같아야 돼요. 그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델타 4예요. 이게 최종 위치예요. 쏘리. 델타 4가 최종 위치가 아니고요. 최종 위치는 요거예요. 지금 선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요 색으로 할게요. 요거예요. 최종 위치는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뭐냐? 최종 위치예요. 최종 변이, 최종 변형, 최종 늘어난 길이 변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게 뭔 상황이냐? 이제 볼게요. 델타 4만큼 슬리브는 델타 4만큼 늘어났는데 볼트가 덜 늘어난 거야. 그래서 한 놈은 2까지 왔어요. 한 놈은 지금 그 슬리브는 원래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 얼굴이 안 나오지.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슬리브는 이만큼 늘어났고 볼트는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볼트가 얘를 너 가지마 임마 이거고 슬리브는 너 빨리 따라와 이렇게 돼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브가 볼트에서 압축된 거 그게 바로 요만큼의 차이. 그게 바로 델타 3예요. 그 다음에 델타 4는 볼트가 슬리브에 의해 늘어난 길이. 델타 3는 슬리브가 볼트에 의해 줄어든 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델타 1하고 델타 2, 델타 4의 관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뭐냐? 최종 위치 델타는 원래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에다가 슬리브가 볼트에서 줄어든 길이 델타 3를 빼면 맞죠? 그죠? 두 번째는 볼트가 늘어난 길이 델타에다가 슬리브에서 볼트가 늘어난 길이 델타 4를 더하면 이게 바로 최종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compatibility equation이에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2번식 compatibility equation이에요.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PS는 슬리브가 받는 힘. 그 다음에 PC는 앞에 있는 저기 볼트, PB는 볼트가 받는 힘이에요. 볼트가 슬리브에 의해서 받는 힘, 압축 인장이고요. PS는 슬리브가 볼트에서 받는 압축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S하고 뭐예요? PB는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 방향일 거고요. 이게 1번식이에요. 뭐 이퀄리브리엄식이에요. 아, 쏘리. 잘못했어요. 이게 같은 게 아니고요. 갔다 올 때 설명한 보다 PS하고 PB가 있는데 PS하고 PB에서 같긴 같죠. 그 두 개의 합은 여기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바로 쓸게요. PS는 결국 PB가 된다는 거 일단은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식하고 1번식이죠. 1번식. PS하고 PB를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거 됐어요. 이 두 식에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풀면 되죠. 뭐 첫 번째 델타 1은 뭐라 그랬냐면 델타 1은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에요. 알파 S의 델타 T의 길이 L이고요. 델타 4는 뭐 볼트가 늘어난 길이 열에 의해서 L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3는 뭐 슬리브가 줄어든 길이에요. PS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E의 A의 S의 P의 S의 L이가 되는 거고요. 델타 4는 뭐 E의 A의 P의 B의 길이 L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3는 델타 2 더하기 델타 4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S의 알파
델타 t의 l에다가 빼기 ps L 나누기 2의 a의 s는 델타 2 알파 b 델타 t의 l에 더하기 pb의 l에 2의 a의 b가 돼요. 그죠? 요 식을 여러분들이 ps는 pb라는 식하고 두 개를 같이 풀면 뭐예요? ps하고 pc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s, 시그마 b까지, 아이고, 시그마 b까지 여러분들은 뭐 다 구할 수 있어요. 됐죠? 됐지요? 질문? 자, 그리고 됐죠? 자, 그래서 그다음 문제, 그다음 거 볼게요. 그 thermal effect하고 misfit twisted인데 이제 misfit을 볼게요. misfit은 뭐냐? 말 그대로 misfit이에요. 뭐 핏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원래는 그러니까 도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면대로 이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죠. 근데 요게 원래 도면이야. 근데 요 위치를 잘못해서 여기다 저 위에다가 D 위치를 아이고 실수했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체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체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최종적인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밑에 거는 요걸 여기 뚫었네?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 한 놈은 끼웠어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끼우려고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있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요 낑기기가 얼마예요? 요 낑기기가 되게 힘들겠죠. 맞죠? 억지로 낑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얘는 압축을 받고요. 얘는 뭐? 인장을 받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미스핏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차도 결국은 오차가 생긴 거죠. 그 오차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오차가 하다 보면 뭐 생길 수밖에 없죠. 1000분의 1. 1000분의 1 오차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항공 쪽에서는 1000분의 1 오차라 그러는데, 매우 작은 거지만 오차는 오차예요. 생긴 거예요. 자, 끼울 때 그러면 이렇게 좀 뻑뻑하는 게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위에 거 구조물과 밑에 거 구조물, 위에 거는 뭐예요? 정정 구조물이에요. 밑에 거는 부정정이에요. 자, 근데 위에 거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그냥 모양만 틀어졌을 뿐이지 하중을 안 받아요. 근데 밑에 거는 하중을 받아요. 왜? 아까 지금 방금도 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 뒤에 거 요 꼽았더니만 여기 뭐예요? 안 꼽혀 억지로 꼽았잖아요. 그럼 꼽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중이 없더라도 스트레스가 피가 없더라도 하중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프리스트레스 상태라고 프리스트레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 있는 이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끼워 놓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는 압축을 받고 오른쪽은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프리스트레인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스트레인도 발생을 하게 되고 스트레인을 프리스트레인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하중 받기 전에 먼저 받고 있던 스트레스를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됐죠? 마지막에는 뭐냐? 얘는 뭐 정정 구조물은 이런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미스핏이 있어도 스트레인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정 구조물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중이 가지 않더라도 프리스트레스, 프리스트레인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 풀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나사산의 피치라는 걸 정의를 해요, 우리가. 스레드의 피치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건 뭐냐? 그 피인데요. 이건 뭐냐? 한 바퀴 돌렸을 때, 한 바퀴. 그러니까 원 레볼루션이죠. 얼마가 움직였냐? D가 움직였냐?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죠. 요게 D에. 그러니까 뭐냐면 P는 뭐냐? 한 바퀴 움직였을 때 요만큼 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 바퀴 돌리면
피치 P 곱해줘가 요게 뭐냐? 변형되는 델타를 말하는 거. 그래서 볼트를 얘를 n 바퀴 돌렸어요. 너트를 n 바퀴 돌렸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옮기는 거는 n 곱하기 P가 돼요. 됐죠? 그다음 피치, 그러니까 회전수에다가 돌아간 수에다가 그 다음에 피치를 곱하게 되면 지나간 거리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턴버클 중에 양쪽으로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양쪽에 나사산이 다 있죠. 이때는 n 곱하기 p는 맞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는 이렇게 된다. 문제 풀기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나사산의 이제 그 피치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제가 턴버클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뭐 이 문제는 앞에 문제랑 사실은 똑같아요. 틀린 건 뭐냐? 몇 바퀴 돌렸을 때,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렸을 때 요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델타 t, 요거를 대신에 요거예요, 요거. 뭐 n 곱하기 p가 델타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제 2-9번은 델타 1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n 바퀴 돌렸을 때 포스 구하라 그랬어요. 뭐 변형 구하든 포스를 구하든 뭐 상관없는데 일단 n 바퀴 돌렸어요. 이게 n 바퀴 돌렸으면 델타 1이 뭐냐? 버클을 돌림으로써 움직인 거리예요. 그래서 얘는 더블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2np만큼 우리가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스틸이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압축이 될 거죠. 압축이 되는데 원래 길이는 이만큼이 차이가 난 거죠.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하중을 받는 거야. 뭐 턴버클에 의해서 턴버클 때문에 이제 이 케이블이 줄었는데 안에 있는 튜브에 의해서 너 가지 마 이거지. 너 줄어들지 마. 늘어나는 인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카파에는 뭐냐? 인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튜브에는 뭐예요? 안에 있는 스틸스 케이블에는 인장을 받을 거고요. 튜브는 압축을 받을 거예요. 그게 PC하고 PS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델타 3를 볼게요. 델타 3. 델타 3는 이건 뭐냐? 케이블이 줄어드는 거야. 줄어든 변이에요. 뭐 튜브에 의해서. 바이 튜브에 의해서. 그럼 델타 2는 아이고 잘못 적었습니다. 델타 3는 그게 아니고요. 델타 2가 지금 줄어드는 거니까 델타 2가 뭐냐? 늘어난 길이에요. 뭐에 의해서? 튜브에 의해서. 델타 3는 줄어든 길이에요. 뭐? 케이블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 위치는 어디냐? 델타 2의 위치가 되죠. 여기 위치예요. 요게 최종 위치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은 PS는 뭐예요? P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위치. 그러니까 델타는 델타 1에다가 빼기 델타 3 혹은 델타 1에다가 델타 3를 빼거나 자꾸 헷갈리네요. 최종 위치 델타는 얼마예요? 여기 델타가 요거죠. 그럼 델타 1에다가 델타 2를 빼주거나 그죠? 이게 뭐냐? 델타 3가 돼요. 됐죠? 요 식이 뭐냐?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1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ENP가 될 거고요. 턴버클 돌림으로서 줄어든 길이가 될 거고요. 델타 2인가요? 아까 방금 2인가 뭐였지? 델타 2는 늘어난 길이가 되는 거죠. 델타 2는 K분 늘어난 거죠. E의 A의 S분의 P의 S의 L이 될 거고요. 델타 3는 볼트가 줄어든 거니까 E의 A의 C의 PC의 L이 돼요. 그래서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는
델타 3가 되고 요게 최종 위치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세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PC하고 PS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PS하고 PC는 같고요. 그다음 거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2-9번 문제를 다 풀었어요. 예제 문제를.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21페이지까지 했어요. 한 중간 정도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부정장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제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경사면에서의 스트레스를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공지한 대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언제죠? 수요일 날은 이제 선거일이니까 수업을 다른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